2000년도에 그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포 치료가 의학의, 의료 산업의 어떤 의학의 그 주춧돌, 코너스톤을 바꿀 것이다. 앞으로 20-30년 내에. 이건 무엇이냐면 이 세포 하나하나가 바로 생명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 단위 이전에 있는 DNA를 연구를 한참 했어요. 근데 이 DNA는 연구를 한참 하다 보니 처음에는 되게 이 DNA 연구만 하면 인간도 복제하고 모든 걸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서 이 인간이 근접하기 어렵고 최근에는 좀 포기 상태에 가깝게 아마 10여 년 전에는 DNA가 한참 유행을 했을 때는 DNA 관련해서 산업이 많이 발전할 것 같았는데요. 그 중간 단계를 건너뛴 겁니다. 바로 이 세포 치료의 단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뇨 환자가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췌장의 세포에서 췌장 세포의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거기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증식해서 다시 췌장에 이식해서 이 사람이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고도 당뇨가 치료되게 하는 것. 이것이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약물 DNA보다 생명의 단위인 세포를 이식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치료하는 그 넓은 의미가 바로 세포 치료입니다. 이 세포 치료 산업이 바로 이 대체, 생명의 기본 유닛을 대체하는 의학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의학사 이런 산업으로 보면요. 앞으로 이 세포 치료 산업이 자동차하고 통신 산업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진다는 것이 이 맥켄지 컨설팅의 보고서입니다.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산업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러한 이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국가의 차세대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포 치료 산업을 세 가지 산업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산업은 저희같이 건강한 줄기세포를 저장하는 사람이나 또는 줄기세포 산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증식기라든가 플라스크라든가 배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산업이 1차 산업입니다. 2차 산업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아마도 한국 내에서 최초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가 얼마 전에 FCB12에 의해서 개발돼서 시판 허가가 났습니다. 이게 사실 치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20개 이상, 30개 이상의 제품들이 수년 내로 제품화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산업이고요. 3차 산업은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병원들입니다. 이제는 병원이 바뀐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당뇨 약을 받기 위해서 매달 병원에 가시거나 당뇨 합병증을 위해서 병원에 진료하는 게 아닙니다. 당뇨가 생기면 줄기세포를 빼서 아마 지방에 있겠죠. 콘도나 이런 데 병원을 차려놓고 거기서 일주일쯤 쉬고 있으면 거기에 대체 줄기세포 치료제, 세포 치료제를 만든 다음에 주입하고 퇴원하면 그것이 치료가 끝날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치료 산업 또는 이 재생의학 또는 이 의료의 큰 틀이 바로 세포 치료제, 세포 치료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틀 중에 하나가 바로 항암 세포죠. 항암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도 첫 번째 치료제가 미국에서 임상을 통과해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회사인 젠백스도 저희가 췌장암, 간암, 폐암, 임상 2상을 마치고요. 췌장의 경우는 3상의 환자 모집을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이렇듯 세포 치료제는 장기 이식 또는 기능, 질병 단위 치료 이외에도 암 치료에도 큰 획을 긋고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줄기세포 저장이 실제로 지금 당장 도움도 안 되는데 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100여만 원 들여서 그걸 권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최근에 국영방송국의 노조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줄기세포를 저장하고 싶다. 그분들하고 접촉들을 많이 했는데요. 국영방송이라면 아실 거예요. KBS인데 KBS 노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한 노조입니다. 이 건강검진을 처음 시행해가지고요. 왜 노조원들한테 비싼 건강검진을 시켜줬느냐, 내시경하고 이래가지고 국회까지 불려가고 막 그랬대요. 감사도 받고. 그런데 그 첫 건강검진에서 8명의 암 환자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지금 건강검진 안 하는 노조가 없죠.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KBS가 저희한테 오히려 건강검진 외에 다음 세대의 그 노조를 위한 진정한 베네핏이 무엇인가 하고 온 것이 바로 줄기세포 저장이에요. 제가 이제 줄기세포 저장 하는데요. 실제로는 줄기세포만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 피를 분리해서 저장을 할 때 첫 번째 줄기세포도 저장이 되지만요. 두 번째는 면역세포도 저장이 됩니다. 이 덴드리온이라는 그 전립선암 백신 만드는 회사가 바로 면역세포를 증식해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암세포를 꺼내서 둘이 이 감자를 시킵니다. 우리 몸에는요, 암이 매일 생겨나요. 5,000개, 10,000개씩 막 생겨나는데 건강하니까 이렇게 잘못된 정상적이지 못한 삐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세포들을 잡아먹습니다. 면역세포가. 그런데 담배를 너무 태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나 또는 뭐 후천성 면역 결핍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암세포는 면역세포가 자기를 정상세포처럼 보게 이 마스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는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를 밖으로 꺼내서 암세포와 교감을 시켜서 얘가 암이라고 가리켜서 다시 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몸에 들어간 세포가 야, 이게 이물질이 들어와 있네 하고 잡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2007, 8년도에 넓게 타임스 뉴스위크에 Vaccine is coming 이래가지고 백신, 즉 면역 치료가 암을 정복할 수 있다. 결국은 이 솔루션을 몸 자체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차세대 첫 번째는 암에 걸리면 수술하겠죠. 두 번째 방사선요법이나 케미칼, 항암제를 쓰는데 바로 네 번째 치료가 이 면역 치료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 줄기세포, 혈액을 저장하면서 면역세포도 같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거 물을 겁니다. 이게 뭐 암이 되는 거 아니야? 줄기세포를 잘못 뽑으면 뭐 이렇게. 근데 아시겠지만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잉태되지 않은 건강한 사람의 자기 자신의 줄기세포를 뽑는 겁니다. 그 줄기세포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줄기세포 은행입니다. 이렇게 해왔어요. 하지만 저희가 저장하는 건 이제는 KBS 노조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줄기세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뿐 아니라 면역세포도 있고요. 저희가 저장하는 것이 유전자 정보도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장하신 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미싱됐다든가 유전자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유전학적으로 질병이 생겼을 때도 유전자 정보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의 베네핏이 더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들었으면서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텍사스, 미국에서는 줄기세포 은행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자기가 자기 줄기세포를 저장했다가 아플 때 쓰겠다. 이런 산업을 합법화시킨 최초의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사실 한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냉장고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려놨다가 필요하면 주는. 그래서 산업적인 기반이 없었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가면서 저희가 한국도 그렇게 의료 산업의 일종으로 이렇게 변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재화가 사실은 가족의 행복을 보완은 해주지만 퍼펙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부부지간에 보험 가입시켜고 죽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보험 가입보다 더 적은 액수잖아요. 일시에 끝나니까요. 이걸 가입함으로써 진정하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저희는 라이프 보험 인슈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은행 이름을 지을 때도 True Life Insurance Bank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는 건강한 줄기세포, 자신의 줄기세포를 저장한 사람은 보험료도 깎일 거고
보험을 가입할 때 줄기세포 저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을 받는 보험료 지급이 늦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또 연금은 좀 다른 문제겠죠? 근데 어쨌건 그런 식의 보험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저희가 만약에 DB가 형성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쌓이면 바로 그 혜택이 가입하신 분들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줄기세포가 페니실린이 5년 연장시켰는데요. 20년을 연장시킬 거랍니다. 이 세포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국립보건원이 연구한 겁니다. 암 환자가 오래 생존하는 사람이 성격이 좋고 희망을 많이 갖고 종교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사신답니다. 치료제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장을 하시고 나면은 계속 눈에 띄입니다. 아, 이거 뭐 나는 이제 심근경색이 걱정이 되지만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좀 더 몇 년만 더 참으면 더 좋은 치료제가 나오고 내가 건강할 때 세포를 맡겼으니까 이게 되게 기분 좋아. 30년으로 따지면요. 한 달에 1,000원, 2,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바이오 컨퍼런스 이런 데 외국에 가면 야, 너희는 한 달에 1달러, 2달러 받고 희망을 파는 어떻게 보면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장점은 피를 몇백 cc 뽑지도 않고 근데 저희는 건강검진할 때처럼요. 바늘을 한번 꼽고 이 피를 튜브에 2-3개만 뽑으면 돼요. 그럼 한번 꽂아놓으면 2-3개 뽑는데 30cc, 뭐 33cc 건강검진까지 하면 그 정도 뽑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저장하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줄기세포에 대한 이식은 간, 심장, 피부, 신경 대부분의 치료제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항암 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입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십 개 나라에서 수십 년, 10여 년 이상을 연구해서 이제 임상을 다 앞두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2-3년 전에 강의할 때만 해도 이제 페니실린 만들기는커녕 푸른 곰팡이 발견한 수준이에요. 해봐야 곰팡이 긁어다가 상처 부위를 붙이는 수준인데 이제 첫 번째 필터링된 페니실린이 나온 겁니다. 하나가 나오게 되면요. 우후죽순처럼 마구마구 쏟아지는 게 이 치료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3년, 늦어도 5년 이내로는 이 줄기세포의 치료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추가적인 상품으로 저희가 A+S과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KBS 노조처럼 이런 조직형 타입을 공유함으로써 실제적인, 그거는 오늘 가입해서 내일에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환자가 가입해서 그 DB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이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이오 DB 중에 핵심적인 HLA 타이핑의 DB입니다. 사실 저희는 연구하는 회사고 의사들만 있고요. 상품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엉덩이에다가 마취하고 뼈만 잠깐 뚫으면 돼. 이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주변 분들 또 이렇게 영업이 돼서 어느 정도의 풀이 완성된다면요.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아까 보셨듯이 생명을 20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1차 산업에 속하는 이 바이오 DB를 형성하기엔 제일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국민이 줄기세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테크닉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 손재주는 정말 좋아요. 저희가 카롤린스카나 텍사스 나사 가서 저희가 이제 증식 실험을 할 때 저희가 분리하면요. 정말 외국인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열심히 분리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한국의 바이오 산업, 이 바이오 DB, 또 바이오 인슈런스 뱅크의 어떤 첫 발자국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